안녕하세요. 나성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윤미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고 독일에서 아마 이 책이 헤세가 여기저기 편지라든지 혹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곳에 혹은 에세이의 형태로 음악에 관해서 쓴 여러 글들을 한 권으로 모아서 단행본을 냈어요.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것입니다. 헤세는 여러분들 다 너무 좋아하시는 중요한 작가, 특별히 청소년기에 또 많이 읽는 작가이기도 해요. 뭐 데미안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장면 너무나 유명하고요. 또 유리알 유희 이런 작품은 아예 작곡가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작품 안에 음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데미안에서도 중간에 이 주인공이 이 싱클레어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 중간에 또 만나는 대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악이 중요한 어떤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한데, 헤세 작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음악의 역할 이런 걸 막 좀 어려운 문학 전공자들이 조금 읽을 만한 그런 식으로 편 게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감상하는 감상자 헤세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헤세 정도 되는 정말 정신적인 경지를 가지고 있는 작가가 음악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과 인문학이 결합이 될 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뻗어나가게 되는가. 우리가 단지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피아니스트의 열광적인 팬이 된다거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니면 내가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감각적으로 만족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은 문화를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걸 말해준다는 면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 그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아직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여러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지만 한두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 살짝 읽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이 책을 조금 구입하셔서 혹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피아니스트 중에 푸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푸쫑이라는 분이 동양인으로서 쇼팽 콩쿠르에서 최초로 우승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15년에 조성진이 이제 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뭐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했잖아요. 근데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심지어 스테레오 녹음 기술이 나오기 전에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헤세가 자신의 이제 그 말년쯤에 이 푸총의 연주를 라디오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글을 남겼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쇼팽의 연주회였습니다. 푸총이라는 중국인이 연주했고요. 그의 연주는 황홀했어요. 저는 만년의 파데랩스키, 신동 라울 코샬스키, 에드윈 피셔, 디노 리파티, 알프레드 코르토, 다 위대한 지금 피아니스트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쇼팽은 여러 방식으로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연주되었어요. 어떤 때는 음의 매력이 한껏 오르고, 어떤 때는 분화된 리듬이 도드라지고, 어떤 때는 경건하고, 어떤 때는 당돌하고, 어떤 때는 소심하고, 어떤 때는 허영심에 찬 음악이 되었죠. 하지만 쇼팽을 올바르게 연주하는 방식에 대한 저만의 상에 부합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얼마를 내더라도 평생 쇼팽을 연습했던 앙드레 지드가 연주한 발라드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딱 한 지금 문단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작가가 음악을 말해주는 게 너무 다르게 다가오지 않아요? 음악의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자, 저는 연주를 들은 지 몇 분 만에 이 낯선 중국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교적 완결성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인의 지구력과 능숙함이라면 두말 없이 믿어볼 만했지요. 그는 실제로 기술적인 면에서 비르투오소다운 완벽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르토나 루빈슈타인도 그 완벽성을 뛰어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그저 대가다운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쇼팽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연주자를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작곡가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성진을 듣는다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쇼팽을 듣는 게 아니라, 그죠? 리스트를 들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문천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계속 읽을게요. 제대로 된 쇼팽. 제가 들은 건 제대로 된 쇼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르샤바와 파리를, 하이니히 하이네와 젊은 리스트의 파리를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제비꽃 향기와 마요르카 섬에서 맡는 비의 향기가 났어요. 최상류 살롱에서 풍기는 향기도요. 음악은 멜랑콜리하면서도 고귀한 느낌을 자아냈고 리듬의 분화와 샘여림의 차이는 섬세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요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중국인을 눈으로도 보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답을 그의 자세와 동작과 얼굴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질문이란 이겁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이 사람은 이 작품이 지닌 유럽적인 것, 폴란드적인 것, 파리지앵적인 것, 그런 우수와 회의를 내면 깊이 이해했을까? 아니면 그저 선생, 동료, 거장의 본보기를 보고 연주의 뉘앙스 자체를 모방하고 외워서 익힌 것일까? 저는 그가 똑같은 곡을 한 번 더, 여러 번 더, 다른 다양한 날에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연주자의 모든 것이 진실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푸총이 정말 제가 기대해왔던 그런 음악가라면 그는 그 매번마다 새로운 공연을 선보여야 합니다. 아니면 미미하더라도 다른 특징을 담은 새롭고 일회적이고 독창적인 연주를 보여주어야만 해요. 환상적인 레코드판을 재생한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언젠가는 답을 얻을지도 모르지요. 이 질문도 나중에야 떠오른 것입니다. 연주 내내 매여있던 질문은 아니고요. 또 그의 연주를 듣는 동안 어떤 순간에는 동양 출신의 그 남자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상상으로 이제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물론 현실의 푸총이 아니고 제가 상상하고 지어내고 꿈꾼 사람이죠. 제 안에서 그는 장자의 모습 혹은 옛 중국 소설집 금고기관에 나오는 인물과 닮았어요. 그리고 그의 연주를 수행하는 손은 확신에 차 있고 완전히 해탈의 도를 착실하게 따르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한 곡을 듣고서 시인이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공상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음악을 향한 그리고 사회를 향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조성진과 이문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국위 성향을 하는 정말 큰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너무 지금 행복하고 모두가 그의 팬이 되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헤세가 지금 푸총을 듣고 나서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똑같이 던지고 있느냐, 그런 관객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찬탄을 보내고 그의 행보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연주가 매번 새롭고 달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듣는 관객이 많아진다면 연주자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즉 관객이 음악가와 연주자와 예술가의 발전을 계속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헤세 같은 감상자가 많으면
우리 음악계의 수준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감상자가 많아진다면요. 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헤세는 독일에 있는 여러 철학가 문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음악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데 음악의 문외한, 지금 스스로 자기가 음악의 문외한이라고 얘기해요. 앙드레 지드는 아까 들은 글에서 쇼팽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쇼팽을 연습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앙드레 지드가 그 좁은 문을 쓴 바로 그 작가 말이에요. 니체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직접 작곡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음악가들이 보기에는 곡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연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니체가 남긴 가곡을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가 음반으로 예전에 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헤세는 피아노도 못 치고 악보도 못 읽는다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대단한 음악적인 소양을 가졌다고 그들의 기준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때에 따라서 음악가보다 문외한이 음악에 대해 더 제대로, 더 순수하게 판단한다는 생각까지 한다. 문외한은 듣기 편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연주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인상 없이 흘려듣는 반면, 정통한 이들은 그 능수능란한 기교에 잔뜩 매료되는 때가 제법 있다. 우리 작가들 또한 그런 식으로 순박한 독자에게는 하등의 매력도 없는 시문학 작품을 덜어 높이 사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한 진정한 거장의 위대한 작품치고 전문가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은 없다. 나아가 우리 문외한들은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공연에서조차 아름다운 작품을 깊이 즐길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젖은 눈시울을 가지고 일어서고 영혼의 터전 구석구석이 진동하고 경고받고 비난받고 정화되고 화해하는 것을 느낀다. 전문가가 템포 문제를 두고 논쟁하거나 정확하지 못했던 연주 시작의 타이밍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그 순수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문외한적인 상황이 자기는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신세를 조금 한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제 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주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사를 쓰고 또 음악을 들으면 또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순수하게 그냥 내가 좋아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음악을 듣는다면 뭔가 내가 글을 써야 되거나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냥 순수하게 나의 정말 의지에 따라서 음악을 듣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아마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음악을 책임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헤세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일반 감상자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책임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좋은 글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윤미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음악 감상 생활에 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